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등비급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녀석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자. 자, 등비수열을 무한대까지 더해준 게 이제 등비급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떤 색깔을 볼까? 자, 등비수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번째 항을 거쳐서 계속해서 이제 더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해진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주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어의 n-1제곱 이렇게 이제 쓴다 그랬고요. 그죠? 자, 근데 얘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우리가 첫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를 계산할 때는 얘를 부분합을 먼저 계산하고, 그러니까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본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곱하기 어의 k-1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부분합을 먼저 계산한다 그랬죠, 그죠? 네, 여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저 부분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이 확보하는 공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등비수열이 확보하는 공식을 써보면 1-r분의 첫 항 가로 열고 1-r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등비수열이 확보하는 공식 쓴 거죠. 네모칸 부분. 자, 그래서 네모칸 부분이 이렇게 나온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어의 n제곱이 보이잖아.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의 n제곱은 n값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갈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만약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케이스라면 요 녀석이 어디에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n제곱을 계속 이제 무한대로 곱해나가면 2분의 1 무한대로 곱해나가면 0에 가까워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 녀석이 0이 되니까 1-r분의 a만 남는다 그랬어요. 네, 따라서 그때는 1-r분의 a 이렇게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발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발산.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녀석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등비수열을 이제 무한대까지 더했을 때 이 녀석이 수렴할까 발산할까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그 수렴값은 뭐가 돼? 1-r분의 a. 요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에는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어, 지난 시간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필수 예제 한 문제 정도만 풀고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다음 장 넘어가서 필수 예제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54페이지. 자, 필수 예제 4번 문제 봅시다. 아, 4번이 아니고 7번. 자,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은 급수 1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9분의 x 제곱 더하기 27분의 x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이 녀석의 합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때 x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그럼 이 녀석을 이제 보면은 일단 첫 항 a는 얼마예요? 첫 항은 1에 해당되고 공비 r은 얼마에 해당되지? 3분의 x에 해당되죠, 그죠? 네. 자, 그럼 이 값이 수렴을 하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이 3분의 x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겠구나? 1보다 작으니까 이게 수렴하겠구나. 요걸 일단 알 수가 있고, 요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때 그 수렴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1 빼기 공비분의 첫항 요걸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1 빼기 공비분의 첫항 1, 이 녀석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을 풀어주면 된다. 자, 이 녀석을 풀어주면 되니까, 자, 여기 분모수니까 분모분자에다 똑같이 3 곱해주면 어떻게 되지, 이 녀석은? 그럼 얘는 분모분자를 3 곱해주면 3-x분의 3은 1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3은 이거 이쪽 곱해주면은 30-3x가 되니까 이항시켜주면 얼마가 되냐? 이항시켜주면 3x는 27이 돼서, 정말? 내가 뭔가 잘못 푼 것 같은데? 1 빼기 공비분의 첫항 맞죠? 분모분자에 똑같이 3 곱해주면 3-x분의 3
곱해주면은 아 미안 30 마이너스 여기 10x네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그죠? 10x 그래서 이항이랑 시켜주면은 10x는 27 그죠? 10x는 27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 값이 얼마가 돼요? 10분의 27이 되겠죠 그죠? 10분의 27 자 10분의 27 여기 넣어보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10분의 9가 되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것도 확인돼요 그죠? 아, 따라서 이 값은 내가 제대로 구한 값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0분의 27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자 자 첫째 항이 2인 등비 수열이 있어요 자 그럼 첫째 항 A 값은 2라고 나와있는데 공비는 내가 지금 모르는 상태야 공비 모르는 상태고 자 이런 등비 수열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녀석이 값이 4가 나왔대요 자 그러면은 분명시 공비가 뭐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게 수렴하겠지 그지? 네. 그럼 1 빼기 r분의 a 공식을 써서 r값을 구합시다 1-r분의 첫항 2가 4가 되도록 r값을 정해주면 얼마가 되겠어 r값은? 얘도 이제 곱해가지고 계산해주면 2는 4-4r 되니까 2항 시켜주면 r값은 2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공비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 확인됐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때 뭘 구하는 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여기 잘 봐야 돼 이제 자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시그마에서는 곱하기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4니까 이 녀석은 16이겠구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절대 이 녀석 제곱한다고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그마 an을 제곱한 거는 an 제곱에 시그마 붙인 거랑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an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어떤 수열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an의 제곱이라는 수열이 자 an이 지금 첫 항이 2였고 공비가 2분의 1짜리 녀석이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먼저 내가 an이라는 수열을 써보면 어떻게 돼? an이라는 수열을 써보면 첫 항이 2고 그 다음 항은 1이고 그 다음 항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 항은 4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란 말이야 자 그럼 an의 제곱은 어떤 수열이 되냐 각각 제곱을 해보세요 자 1을 제곱해주면 4지 1을 제곱해주면 1이죠 2분의 1을 제곱해주면 4분의 1이지 4분의 1을 제곱해주면 16분의 1이죠 이렇게 가는 수열이 an의 제곱이고 얘를 이제 무한대까지 다 더한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뭐겠어? 첫 항이 얼마? 4짜리 공비가 얼마? 4분의 1짜리 그런 등비급수의 등비급수가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 녀석은 1 빼기 공비 4분의 1분의 첫 항 4 요걸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분모분자에 4 곱해서 계산해주면 4-1분의 16이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6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함정에 걸리기 되게 쉬운데 조심해야 될 게 요렇게 쓰는 거 요거 전교 1등하는 애들도 이렇게 쓰는 경우들 많아요 되게 조심해야 돼 그죠? 그지? 지훈아? 뭐요? 이거 아니지? 네. 그죠? 네. 지훈이도 아까 틀려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거 물어봤는데 자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착각하기 쉬워 되게 알겠지? 절대 이렇게 쓰지 말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안 쓰면 어떻게 풀으라고 물어보면 이 문제는 an의 정체가 뭐야? 등비수열이니까 제곱한 녀석을 다시 써보면은 첫 항과 공비를 새로 찾을 수가 있어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첫 항과 공비를 새로 찾아가지고 1 빼기 r분의 a 공식을 써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밑에 문제 확인 체크 밑에 47번 48번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자, 문제 첫머리에 이제 47번 문제부터 봅시다. 확인 체크 47번 문제. 문제 첫머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N이 무슨 수열이래? 등비 수열이래. 등비 수열. 자, 그래서 자, 그냥 원래 AN이라는 수열을 이제 첫 단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면 2가 나온답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수열을 제곱해가지고 다 더해보면 3분의 4가 나오는데 딱 봐봐. 이 녀석 제곱한다고 이 녀석 제곱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 자, 우리가 수1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할 때 이제 자주 했던 건데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등차 수열은 뭐랑 뭐만 알면 게임 끝이야? 첫탕이랑 공차 알면 게임 끝이에요. 등비 수열은 뭐랑 뭐랑 알면 게임 끝이야? 첫탕이랑 공비 알면 게임 끝이야. 공식이 여기 집어넣어 주면 되거든 그냥. 그래서 이 수열이 첫탕이 뭐고 공비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먼저 요 녀석부터 한번 보자. 자, 그럼 얘는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첫탕을 A라고 놓고 첫탕 뭔지 모르고 공비도 뭔지 몰라. 그래서 둘 다 일단 미지수로다. A랑 R이라고 놓고 이 녀석을 써주면은 얘는 첫탕 A,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대까지 쭉 더해져 나간 녀석인데 자, 무한급수 수렴하니까 어떤 공식 쓴다? 1 공비분의 첫탕 요거 쓴다. 자, 따라서 이 녀석이 1 빼기 공비분의 첫탕인데 이 녀석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밑에 것도 써보자. 그럼 각각의 수열을 제곱해서 이제 다 더하는 거니까 얘 첫탕 제곱해주면 A제곱 되겠죠? 얘 제곱해주면은 A제곱 R제곱 되겠죠? 얘 제곱해주면 A제곱 R 4제곱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더한 건데 이런 수열의 첫탕은 A제곱이고 이 수열의 공비는 R제곱이잖아. 따라서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1 R제곱분의 A제곱이 되는 거야. 이 녀석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니까 얘는 연립방 형식을 풀면은 A랑 R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일단 세 번째 거 한번 보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A 세제곱, 그죠? 얘들 각각의 항들 다 세제곱해서 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R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R 6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해준 건데 자, 이 녀석으로 뭐가 되겠어요? 1 R 세제곱분의 A 세제곱 이 녀석의 값을 구해봐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로부터 얘를 구해봐라가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럼 연립을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자,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듯이 등비수열끼리 연립할 때는 식을 이제 나눠주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제 1번식이라고 놓고 이 녀석을 우리가 2번식이라고 놓고 얘네들 연립을 시켜보자. 자, 근데 2번식은 딱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1 빼기 R제곱이네. 왠지 합차 공식 써보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2번식을 변형을 시켜 써보면 얘는 1 R 곱하기 1 더하기 R분의 분자도 A제곱인데 얘를 A 곱하기 A로 이렇게 쪼개보자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1 R분의 A 요만큼이 지금 얼마야? 2라는 게 보이죠. 그죠? 요게 2야. 이 녀석의 값이 지금 3분의 4가 되니까 그럼 요게 2니까 나머지 이 부분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부분은 1 더하기 R분의 A는 얼마가 돼요? 1 더하기 R분의 A는 3분의 2가 되겠지.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식으로부터 A는 어떻게 돼요? A는 2배의 1 R 요것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 더하기 R분의 A가 3분의 2니까 그러면은 또 요 식에서는 A가 뭐가 돼? A는 3분의 2배의 1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으니까 요걸 연립시켜주면 공비가 나오고 그 공비 찾으면 첫탕도 나오게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식 연립시킬 때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잘 해가지고 형태를 맞춰서 통째로 집어넣는 이런 형태로 풀어주면 식이 좀 쉽게 풀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준다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얘랑 얘랑 같으니까 풀어보자. 2배 1 R은 3분의 2배 1 더하기 R 이 양변 나눠주고 3 곱해주면 3 3R은 1 더하기 R 이렇게 될 테니까 2항 시켜주면 R 값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나? 첫항 A는 1이라고 나오게 되겠네. 그치? 네. 자, 그럼 얘도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1 빼기 공비가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1 빼기 8분의 1분의
A의 세제곱은 1이죠. 얘를 계산해주면 돼요. 따라서 답은 얼마? 7분의 8. 이 녀석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연립방정식 풀 때 이렇게 인수분해 좀 해가지고 풀어주는 거 좀 잘 생각해주면 되고. 자, 48번도 마찬가지야.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첨탄과 공비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자, 여기 미지수 두 개인데 식도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라고 딱 보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저 첨탄, 요 A2가 마이너스 3분의 4다. 쟤는 이제 뭐 어떻게 써주면 돼? AR, 여기 두 번째 항이죠? AR이 마이너스 3분의 4다. 요거 써주면 되고, 그 다음 얘는 아까 전에 여기서 봤듯이 1 마이너스 R분의 A, 이 녀석이 얼마구나? 3이구나. 요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연립방정식을 잘 풀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 얘도 똑같이 A를 소거시켜주면 좀 편해요. 그래서 얘를 A는으로 풀어주면 A는 어떻게 되지? A는 마이너스 3R분의 4 이렇게 되고, 요 두 번째 식은 A는 3 빼기 3R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 갖다 놓고 R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구해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3R분의 4는 3 마이너스 3R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니까 양변에 3R 곱해주면 마이너스 4는 9R 마이너스 9R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항시켜주면은 9R 제곱 마이너스 9R 더하기 빼기 4는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네요. 인수분해 되나 이거? 3, 3 4, 1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붙여주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10에다 3 더해주면 마이너스 9 나오잖아, 그치? 따라서 공비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3분의 4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야?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값은 두 개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가능한 R값은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되니? 민주야? 또 정신줄 놓고 저 세상으로 갈라 그래? 예. 좀 히터 바람이 좀 졸린가? 자,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 체크 문제로 넘어가보자. 자, 그래서 요 단원에선 요거 두 개만 알면 돼요. 등비급수가 언제 수렴할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그 수렴값은 뭐가 되는구나?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이 되는구나. 요거 두 개만 알면은 게임 끝이에요, 이 단어는. 네. 자, 필수 예제 8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8번. 자,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x 더하기 3 전체 n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자, 어떤 시그마식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요 밑에 있는 n에 해당되는 문자가 지수에 나타나면은 이건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n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 밑에 있는 숫자가 한 번씩 곱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당연히 되겠죠. 그때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요 n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으면은 n 대신에 1 대입한 거 써보고 2 대입한 거 써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첫 단과 공비가 금방 나와. 그렇게 한번 해보면 돼.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첫 항이 2분의 n 대신에 1 대입한 게 첫 항이니까 첫 항이 2분의 x 더하기 3이고 그 다음에 공비도 2분의 x 더하기 3이 돼요. n 아래쪽에 있는 이 녀석이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이 수렴할 조건은 뭐야? 수렴할 조건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하나 더 있어요, 실은. 하나 더 어떤 상황이 있지? 공비 말고 첫 항이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요? 첫 항이 0이면 공비가 아무리 범위가 뭐 넘어가더라도 계속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첫 항이 0인 경우도 어떻게 되겠어? 수렴하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수렴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은 첫 번째는 뭐예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첫 항이 얼마인 경우? 첫 항 자체가
0인 경우 그럼 공비가 뭐 1보다 크던 작동 무조건 0이 더해지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첫 항과 공비가 똑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0이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만 써주면 돼요. 그죠? 따라서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그럼 공비의 절대값 이 녀석이 보다 1보다 작다.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절대값 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양변 3 빼주면은 어떻게 되지? 2분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사이. 그럼 양변에다 2 곱해주면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 사이.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x값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자, 2번 보면은 x 더하기 x 곱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x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이제 등비급수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의 첫 항은 얼마야? 첫 항은 x고 공비 r은 얼마예요? 1 마이너스 x죠. 그죠? 자, 이번엔 첫 항과 공비가 달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수렴할 조건은 1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또는 첫 항이 얼마면 된다? 0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어요. 요것만 이제 풀어주면 되지? 그럼 어차피 1 마이너스 x나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그럼 x 마이너스 1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x는 그러면은 0에서 2 사이 이렇게 되고 x가 0일 때도 포함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답을 써주면은 x는 0보다 작거나 크고 2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답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수렴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수렴하도록 되는 뭐 공비의 범위를 찾아라. x값의 범위를 찾아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요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잘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뭐 별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몇 번을 한번 풀어볼까? 50번만 한번 풀어볼까요? 50번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확인책 50번 풀어보자. 자, 50번 문제는 굉장히 쉽죠? 자, 두 개의 등비급수가 모두 수렴해야 되는데 첫 번째 등비급수의 공비는 얼마야? 4분의 x잖아. 그치? 이 4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등비급수의 공비는 x분의 3이죠. 이 녀석의 절대값도 1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 두 개를 풀면 돼, 그냥. 이 두 개를 풀면 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거 풀어볼까? 풀어보면 어떻게 되지? 4분의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양변에 4 곱해주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 사이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x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양변의 역수를 먼저 취해보자.
역수를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x의 절대값은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역수가 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절대값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 x가 3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 생각해주면은 첫 번째 조건은 이 부분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 부분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영역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혹시 이 역수 취할 때 부등호 방향 바꾸는 거 가끔 까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까먹지 않고 쓸 수 있게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알겠죠? 오늘따라 선생님 목소리가 참 많이 감미롭죠. 선생님도 오랜만에 칠판에서 수업을 해서 그런지 목이 좀 잠기네. 나도 목이 좀 잠기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간단한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요 다음 단원은 이제 활용 문제라서 역시 기본적으로는 공식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수렴 조건이랑 그다음에 수렴할 때 값이 뭐냐 요거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외워둬야 됩니다. 네, 요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단원 이제 등비급수 활용 단원이라 역시 써먹는 공식은 요거 하나고 이제 여기다 이제 플러스 시킬 게 이제 뭔고 하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순환소수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배우는 닮은 도형들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좀 노는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건데 이게 도형을 중학교 때 좀 열심히 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고 도형이 좀 기본이 안 잡혀 있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쉬운 문제들 위주로 가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라는 걸 배웠어요. 순환소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민주야, 이게 맞나 틀리나? 이 0.99999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갑니다. 무한대까지 가면 이 숫자는 딱 정확하게 뭐랑 같다? 1이랑 같다. 이거 증명 어떻게 했죠? 이 녀석을 표현하는 건 0.9의 점 이렇게 수나마디 표현하는 거거든 알죠? 만약에 뭐 0.342, 342 이런 식으로 쭉 반복되는 거면 얘는 0.342까지만 쓰고 이 순환마디 이렇게 찍어주는 거, 그죠? 네. 아니면 뭐 또 예를 들어서 0.54292929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은 어떻게 적어요? 0.5429 순환마디가 생기는 데부터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죠? 이거 분수로 고치는 거 혹시 기억나나? 성준아, 이거 분수 어떻게 고치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순환소수 분수로 고친 요령 다 배웠잖아요. 민주 기억나니? 동현이 혹시 기억나요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거는 순환마디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잖아, 그치? 그럼 끝에서부터 999 분모를 999 이렇게 적어주고 분자에다가 3, 4, 2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얘는 99 순환마디 찍혀있는 게 99 여기는 안 찍혀있잖아. 안 찍혀있으면 0이야. 9900 9900분의 5429에다가 순환마디 안 찍혀있는 만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거를 요령으로 배워뒀는데 이 요령을 다 까먹었으면 이제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열심히 등비급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뭐 아주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0. 얼마랄까? 0.2의 순환소수. 그러니까 0.1가 2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게 되겠지, 그치? 이 녀석을 한번 이제 계산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얘를 어떤 방식으로 구했냐면은 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방식이 더 쉬워. 얘를 x로 놓는 거야 그냥. 이 값을 x라고 놓지. 뭐 그러고는 이게 순환마디가 딱 하나씩만 반복되고 있으니까 양변에 10을 곱해볼까? 이거예요.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2.222 땡땡땡땡은 10x가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변면 빼버리는 거야.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9x는 이거에다 이거 빼주면 이 0. 소점 밑으로 온다 똑같으니까 날아가니까 9x는 2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x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9분의 2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게 해? 이런 거는 이런 숫자를 x라고 두면은 이게 순환마디가 세 자리니까 양변에 1000을 곱해주는 거야. 1000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1000 곱해주면은 342.342 이렇게 가는 녀석이 1000x가 된단 말이지. 1000x. 근데 여기 0.342가 x니까 변면 빼주면은 342는 어떻게 돼요? 999x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999분의 342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줬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0.999 무한대로 가는 거의 값을 모르니까 내가 x라고 준 다음에 양변에 10을 곱해주면은 9.9999999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0x가 되는 거지? 얘에서 얘를 빼주면 어떻게 돼요? 9x는 9가 되니까 따라서 x값이 얼마구나?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얘를 이제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수술 분수로 고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두 가지 정도만 연습 한번 해보자. 먼저 순환마디 하나짜리인 거 조금 전에 했던 뭐 0.4로 해볼까? 0.4땡? 이런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분수로 써주면은 얘는 0.4 더하기 0.04 더하기 0.004 더하기 0.0004 더하기 소점 한 자리씩 분해해주면 이렇게 이제 진행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이에요? 첫 항이 0.4고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 급수야. 무한대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요 공식 써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따라서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1 빼기 공비가 지금 0.1이었죠. 1 빼기 공비 0.1 10분의 1 분의 첫항 0.4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겠어? 0.9분의 0.4가 되니까 위아래 다시 곱해주면은 9분의 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럼 순환마디 두 개인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0.13 땡땡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0.13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얘도 소수점 하나씩 이제 한 자리씩 떼서 생각해주면 0.1 더하기 0.03 더하기 0.001 더하기 0.0003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자,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면, 자, 이렇게 두 칸씩 건너뛰어서 얘네들끼리 등비수열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홀수 번지항 따로 등비급수 계산해주고 짝수 번지항 따로 등비급수 계산해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네, 따라서 계산해주면은, 자, 먼저 초록색 부분 먼저 계산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지? 공비가 이번엔 뭐예요? 100분의 1이죠. 그죠? 100분의 1 0.01 따라서 1 빼기 공비 0.01분의 첫항 0.1 이 녀석에다가 여기 이제 초록색 부분. 자, 그 다음에 요 주황색 빨간색 부분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지? 얘도 역시 공비는 0.01이야. 1 빼기 0.01분의 자, 첫항은 0.03이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0.99분의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0.13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는구나? 99분의 13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쳐봤다 이건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학교 시험에도 잘 안 나와 실은.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요령 쓰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얘는 뭐였어요? 다시 한번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뭐 A, B 점 뭐 C, D, E, F 뭐 C, D, F가 이렇게 반복되는 요런 녀석이었다고 하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맨 뒷자리부터 순환마디 있는 데까지 9를 붙여요. 9990
0분의 얘를 일단 다 쓰고 A, B, C, D, E, F 이거 다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순환막이 없는 부분 A, B, C까지 빼주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유령 좀 외워둘 겸 거기 56쪽에 아래쪽에다가 좀 적어둘까요? 예, 밑에 물론 유령이 대충 있긴 한데 이 소점 앞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잖아 지금 거기에. 예,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들 유령으로 좀 같이 적어둡시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친 요령이다. 실제로 순환소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예, 약간 변형돼서 나와요 보통. 자, 확인 체크 53번 문제. 이 문제 하나 풀고 잠시 쉬는 시간 좀 가지고 갑시다. 이 문제. 약간 좀 어려운 문제라서 별표 5개 쳐놓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좀 개념 원리에는 이런 얘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는 좀 공부를 해놔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선생님과 같이 한번 잘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99분의 11을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안에 n째짜리 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an의 값이 뭐냐?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99분의 10이라는 숫자는 그럼 순환소수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그냥 뭐가 되겠어? 딱 봐도 아까 이용 써주면 얘는 0.121212 요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된 녀석이 되겠죠. 밑에 9 두 개 있고 순환막이 2개 있자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된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1이니까 A1이 1이고요.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2니까 A2가 2고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1이니까 A3는 다시 1이고요. 그다음에 소수 넷째 자리 숫자는 2니까 A4는 2고요. 이렇게 이 AN이라는 수열은 1, 2, 1, 2, 1, 2 이렇게 쭉 나야 되는 수열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값은 뭐냐? 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an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은 이건 공식 잘 모르잖아? 왜 an도 뭐 진동하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면 그냥 대입해서 한번 쭉 써보면 돼 그냥. 자, n 대신에 1 대입해보자. 어떻게 되지? 3분의 a1인데 a1이 1이었으니까 3분의 1 더하기. 자, n 대신에 2 대입시켜보자. 3의 제곱분의 a는 2조 더하기 n 대신에 3 대입시켜보자. 3의 세제곱분의 a3 1이죠. 1 더하기 4 대입시켜보자. 3의 4제곱분의 a4 2조 2 5 대입시켜주면은 3의 5제곱분의 1 6 대입시켜주면 3의 6제곱분의 2 이런 식으로. 분모는 이제 3의 거듭제곱이니까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4승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분자는 이제 여기 AN에 따른 수열에 따라서 1, 2, 1, 2가 반복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아까 전에 봤던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해 주면 돼. 홀수 번째들이 분자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짝수 번째들이 분자가 똑같습니다. 아, 얘도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를 나눠서 각각의 등비급수를 구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먼저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볼까? 자, 그럼 여기 이것들만 봤을 때 공비가 얼마야? 9분의 1이지, 그치? 공비 9분의 1이고 첫항 3분의 1이에요. 따라서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의 등비급수의 합은 자, 1 빼기 공비분의 첫항 공식을 이용해주면 1 빼기 공비분의 첫항
이 녀석이 지금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의 총합이 돼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생각해주면 역시 공비는 9분의 1이에요. 그죠? 9분의 1이고 1 빼기 9분의 1분의 첫 항은 9분의 2죠. 그죠? 9분의 2, 9분의 2. 이 녀석이 이제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의 합은 이만큼이 되겠어요. 자, 얘를 이제 통분식 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돼. 자, 그럼 얘는 위아래에다 9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 9 곱해주면은 8분의 3 나오고, 얘는 위아래에다 9 곱해주면은 8분의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더해주면 얘는 답이 얼마가 된다? 8분의 5가 된다. 주어진 요 값은 8분의 5라는 숫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풀이 과정 한번 정리해두고, 예, 잠시 쉬는 시간 10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